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일람 장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 공유하는 내용의 책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지라는 카테고리 내가 100년 식당에서 배운 것들 1라는 책으로 행운을 빌어주는 희망찬 아침을 열겠습니다. 오전 11시 반 우레옥의 문을 여는 시간이다. 여름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그 전에 이미 긴 줄이 선다. 얼른 문을 열라는 재촉도 없이 남녀노소 손님들이 줄지어 서서 개장을 기다린다. 이 광경에 방점을 찍는 사람이 있다. 1층 홀 앞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비스듬히 기대선 이가 우레옥의 산증인 김지혁 전부다. 연세가 연세인지라 지팡이를 짚어야 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지팡이 없이 단단하게 서 있다. 손님에 대한 예의 때문이다. 아무 맛이 없어. 그게 냉면이야. 우레옥에서 60년 가까이 근속한 김전무는 뜻밖에도 이렇게 입을 열었다. 그에게 냉면의 맛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다. 이제 그 맛의 비밀을 찾기 전에 우레옥에 가득 찬 노포의 기운에 빠져보자. 1962년 입사 우레옥의 산증인 필자는 서울내기여서 어렸을 적에 시내 식당을 간혹 가곤 했다. 그 시절이 1970년대이니 요즘 유행하는 서울의 주요 냉면집들은 개업전이거나 신생업소일 때였다. 김전무의 증언대로 냉면집이라곤 평내옥과 남대문에 약간 있을 때였다. 그때 우레옥은 쉬이 갈 수 있는 집은 아니었다. 값이 만만치 않은 데다 가게 안을 압도하는 이상한 공기랄까? 요즘 말로 오라가 충만했기 때문이다. 그건 이북 사투리를 쓰는 노인들이 많았던 까닭이다. 주로 남자들이었는데 이른바 실향민들이었다. 얼핏 들으면 싸우는 것 같은 투박한 악센트의 소리가 울리는 그 홀의 오랜 기억이 되살아난다. 이상하게도 어린 나는 우레옥의 냉면이 좋았다. 달지 않고 무덤덤한 맛이 아이가 좋아하기 어려울 텐데도 모르겠다. 어쩌면 가공된 기억일 수도 있다. 청년 이후의 기억을 소년기로 확장시키고 있는지도. 후루룩 면을 삼키고 식초와 겨자를 탄 육수가 입에 맞았다. 아버지는 면을 묵묵히 드시다가 소주를 곁들였다. 아버지가 냉면 그릇에 남은 삶은 달걀 반쪽과 함께 소주를 털어 넣으시던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 지금 우레옥은 삶은 달걀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 기억은 그리 남아있다. 실제로 주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른 냉면집의 기억이 혼동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오래전에 우레옥이 그 동네 중구 주교동에 아직 건재하다. 1933년생인 김전무는 우레옥에 1962년에 입사했다. 화폐개혁이 1962년 5월 9일이지 아마 그 해에 돌아왔으니 오래됐어. 조달청에 다니다가 창업주가 들어오라 해서 일을 시작한 거야.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지. 창업주 고 장원일 선생은 김전무 고모의 시아버지였다. 그러니 멀리 보면 사돈인 셈이다. 김전무는 식당의 전체적인 관리, 당시 용어로 조바와 카운터를 챙겼다. 워낙 큰 식당이라 단순히 홀서빙과 요리로 나누는 게 아니었다. 요즘 서비스업계 용어로 리셉션이라고 부르는 손님 접대 관리 업무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어 김전무는 여전히 영업시간에 홀을 지킨다. 오랜 근무도 근무이지만 필자는 어떤 면에서 우레옥의 창업주와 그 후손이 대단하게 보인다. 인적도 아닌 직원을 50년 넘게 고용하여 믿고 운영을 맡기는 것. 요즘 시속의 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싶다. 우레옥은 그런 장기 근속자가 많다. 58세니 60세니 하는 정년이 없다. 일할 능력이 되면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종신고용이 아닐까 싶다. 신뢰, 최선, 노동에 대한 헌신과 보상, 이런 낱말이 떠오른다. 이 같은 일이 기업에서는 불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이런 특기할 사건들이 노포들을 취재하면 흔하게 보인다. 청진옥이 그랬고 무교동의 부민옥, 문경등심도 그랬다. 뭐랄까 이른바 노사관계의 슬기롭고 도드라지는 한 단편이 아닐까? 기업 경영과 노사관리, 인사관리를 하는 이들이 이 식당에서 배운 것은 없을까? 비효율로 보이는 사실상의 종신고용을 하면서 오히려 식당이 더 번성할 수 있을까? 노동자를 임금 지불 대상과 효율로만 보는 기존의 노동관리 면에서 보면 연구 대상이 아닌가 말이다. 단순할수록 깊어지는 맛이 비결. 김전무를 통해 금기에 가까운 주방을 구경한다. 냉면집은 본디 주방에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 단순할수록 예민한 냉면이라는 음식의 특징이 그렇다. 육수 요리법이나
면 배합법은 어쩌면 영업 기밀이 전부일 수 있다. 그러나 김 전무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한다. 냉면이란 게 그저 육수와 면의 조합이 아니오? 따로 숨길 게 없고 좋은 고기 잘 삶고 좋은 메밀로 면 내리고 그게 전부니 뭐. 들여다본 소견으로도 그렇다. 연신 우둔 쌀과 사태를 손질한 육수 라인을 보니 별다른 게 없다. 고기를 푹 삶아 맑은 육수를 내는 커다란 통이 끓고 있을 뿐 삶아서 내리고 식힌다. 이 단순함에 우려역의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프랑스 최고의 식당에서 맛보는 콩소메의 비결도 마찬가지다. 좋은 고기, 성실한 레시피, 육수를 맑게 내리기 위한 간단한 조치들. 그런데 프란치 콩소메와 달리 맛을 더하는 채소가 없다. 그렇지, 육수에 채소도 안 들어가오. 이것저것 뭘 넣는다, 어쩐다 하며 육수에는 다들 조리법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혹은 아무것도 없어. 딱 고기, 그게 전부야. 보통 맛있는 육수를 내기 위해선 뼈와 여러 가지 고기, 파, 양파와 마늘, 냄새에 없애는 향채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려옥은 그런 보편성에서 벗어난다. 어쩌면 그런 특이성이 오늘의 우려옥을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려옥 냉면을 한 그릇 받아보면 먼저 육수를 보게 된다. 그러고는 한참 들여다보게 된다. 그저 무상해지는 말대 고기가 주는 갈색이 깊이 때문이다. 나도 왜 육수가 이런지 몰라요.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다. 그것이 노포를 만드는 비논리적 설명일 수도 있겠다 싶다. 그는 피양냉면은 찡한 맛이요. 찡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찡하고 맑은, 그래서 군더더기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우려역의 육수가 바로 그렇다. 냉면이 언급된 오래된 요리책 중에서 가장 요즘 냉면과 닮아있고 자세하다 할 동국 세시기에는 돼지고기에 무김치와 배추김치를 섞어 메밀국수를 말아먹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김치를 넣는 건 지금도 우려옥의 특징이고 돼지고기는 쓰지 않는다. 냉면도 시절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고 집집마다 형편 따라 육수며 면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요리책에도 냉면 배합법은 다양하다. 철권 통치를 하고 요리조차 권력 중심에 놓는 북한에서도 냉면의 배합법은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배합이 가장 많지만 닭고기를 추가하는 배합법도 있다. 북한 레시피는 한국과 달리 돼지고기 삶는 국물도 꽤 많이 넣는 편이다. 내가 백년식당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 오늘 우려옥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지만 정작 냉면을 취급하는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술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리즈로 나누어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백년식당의 핵심을 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원한 냉면으로 입맛을 돋구는 내용으로 냉면 사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